스프링 캠프에서도 이름이 사라졌다. 야, 조상우는 아직 계약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조상우 이야기가 아닌데요. 안녕하십니까, 놀구슈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밥 먹고 뒹굴뒹굴 하는데 갑자기 뉴스가 떴어. 기아가 조상우, 홍건희, 김범수, 야, 이 셋을 다 잡는다. 뭐 이거 자다 말고 새벽에 끓는 마시고 벽치는 소리야? 23일 출국해 25일부터 일본에서 스프링 캠프에 돌입하죠. 일단 그전에는 계약을 해야 캠프를 가든 말든 합니다. 야, 근데 갑자기 시장에 나와 있는 불펜 셋을 영입한다고? 합리적인 기아가! 그래서 오늘은 캠프 전에 이모저모와 계약 뉴스까지 한번 타이가즈 정신에 입각해 맹호의 순수한 눈알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입 과연 합리적인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겨울도 안 갔습니다. 겨울 가기 전에 방어 한 접시 하셔야죠. 이순신 장군의 혼이 서려있는 통제형이 있던 바로 그곳, 통영산 자연산 방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맛 좋은 통영방어 플러스 참돔에 700g을 49,900원,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가격. 여기 본문과 고정 댓글 확인해 주셔라. 자, 캠프 명단을 보면 우선 26시즌 루키가 2명, 김현수와 김민규가 보이네요. 작년에는 이제 박재현이 따라가갖고 기대감을 키웠죠. 그리고 며칠 전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곽도규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1군 캠프에 합류한 걸로 보여요. 반대로 1군 캠프 영입이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작년에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던 팔꿈치 피로골절 진단을 받았죠. 김도현은 결국 캠프 명단에서는 빠졌어요. 또 모르죠, 오키나와 2차 캠프 때는 합류할지도. 이제 이범호 감독이 천명한 것처럼 올해 캠프는 이제 계급장 다 떼고 1차 캠프 훈련 속도 못 따라오면 바로 2군 캠프랑 스위치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명단을 보면 김기훈, 한재승, 김시훈, 이도현, 김태형, 양수호, 홍민규가 있고요. 투수 쪽은 지난 콘텐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 후반기 때 김기훈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특별했죠. 안정된 제구를 바탕으로 자이로 슬라이더,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랑 그 다음에 뭐 김기훈이 원래도 잘 던졌던 이 체인지업으로 좌우 타자 모두 안정적으로 상대했는데, 해봐 이번 시즌은 찬바람 불면 그때 아니고 그냥 시즌 내내 그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트레이드 듀오 한재승, 김시훈도 올해는 작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년차 김태형은 풀타임 선발 로테이션만 돌아줘도 이미 성공이다. 그리고 역시 지난 시즌 루키죠. 우한, 곽도규로 기대를 모았던 양수호도 베일에 쌓인 그 모습을 벗고 그 괴랄한 폼으로 우타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좀 보고 싶네요. 우리가 사이드암 투수가 이제 좀 전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타자를 잡아줘야 될 때 쓸 수 있는 불펜 자원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호도 최소한의 퍼포먼스만 된다라고 하면은 1군 엔트리에 충분히 합류할 만한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찬호의 보상 선수로 호랑이 둥지의 보금자리를 튼 홍민규의 활약도 체크사항이죠. 포수로 넘어오면은 주유상이 세 번째 포수로서 우선 기회를 받는 모양이고요. 타격 재능은 뭐 확실한 친구인데 문제는 수비력이에요. 저는 솔직히 포수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2군에서 얼마나 기량이 올라왔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사실 시즌이 시작하면 팀의 세 번째 포수가 1군 엔트리에 있을 확률은 적어요. 한진수나 김태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엔트리에서 빠져야 말소가 돼야 주유상에게도 뭐 1군에 올라올 기회가 열릴 텐데, 뭐 확장 엔트리, 포스트 시즌 여기 가기 전에 그전에는 좀 기회가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뭐 캠프 때는 공받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죠. 내야는 다 아는 얼굴들 중에 2차 드래프트로 팀에 합류한 이제 이호연, 그리고 제발 올해 이제 100경기만 무탈하게 소화해 주길 바라는 우리 윤도현, 그리고 캥규성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아시안 쿼터 제라드 데일, 유일한 야수 출신이죠. 아시안 쿼터. 이런 걸로라도 또 주목받아야겠죠. 아무튼 뚜껑 따봐야겠지만 아참 궁금하다. 외야수 중에는 작년에 드디어 1군에 데뷔한 정혜원이 올해도 이제 1군 캠프에 합류했고요. 지난 시즌 도중에 이제 전역해서 2군에 뛰고 있었던 한승현, 제가 좀 기대된다고 했던 친구죠. 우선 수비가 좋아요. 그리고 파워툴이 확실한 친구입니다. 컨택만 좀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받고 키워볼 만한 친구다. 왜? 수비가 되니까. 반대로 얘 어디 갔냐 싶은 선수들도 있어요. 우선 변우혁,
변우혁 어디 갔냐? 지난 시즌 공격 지표가 반토막이 나고 연봉도 반토막이 난 변우혁은 급기야 올해 1군 캠프도 합류 불발, 2군 캠프에서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부에서도 뭔가 이 선수를 바라보는 불만스러운 시선이 있다 라는 뜻이죠. 기회는 뭐 있어요. 특히 변우혁처럼 1루와 3루 내 양코너를 다 볼 수 있는데 기회가 없을 리 없죠. 그러나 이제는 기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에게 온 기회를 발판으로 어떻게 내가 도약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점은 극대화할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장타를 치고 2루타를 치고 홈런을 칠 수 있나. 컨택은 타고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거라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투수가 어떻게 내 약점을 이용해서 던질 건가? 그럼 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확률을 높여나갈 거냐? 이거를 고민해야죠. 아무튼 참 안타깝다. 외야에서는 고종욱과 이창진이 나란히 1군 캠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둘 다 연봉도 이제 5천만 원씩 삭감이 됐는데 팀 기조는 확실해 보여요. 같은 값이면 어린애들 써보겠다. 주전 명단에서 빵꾸 나더라도 이제 너희는 베테랑들은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박정우, 김석환, 정혜원에게 우선 기회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고종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창진도 억울해할 거 없어요. 그 숱한 기회, 주전 공백, 그때 확실히 치고 나갔으면 지금 타이거즈 외야 자리는 이창진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상과 슬럼프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거, 이창진 책임이죠. 뭐 좋은 선수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좋은 성관이 있고 평균 이상의 주력과 수비, 그리고 그러나 이게 타석에서 좀 소극적이야. 소극적인 어프로치, 그리고 고질적인 허리 부상과 햄스트링 부상. 한 번 슬럼프에 들어가면 너무 제 페이스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는 나이가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소식, FA 계약 소식이 들리는데, 우선 조상우와 계약 임박 소식이죠.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어차피 A등급이라 이적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 배짜라 야구 안 해,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인 앤 트레이드요, 그거는 FA 이적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적할 팀, 그리고 마트레이드 상대, 이걸 다 조상우가 이 왁구를 맞춰서 기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맞춰갖고 갖고 왔어. 근데 기아가 응 안 해, 이러면 도루묵이거든요.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기아는 조상우에게 큰 돈을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조상우에게 선택지는 기아뿐이라 단년 계약하고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보상 선수 없이 완전 자유계약 선수를 풀어줘라, 이번에 홍건이나 김재환처럼. 근데 기아는 우리가 왜? 협상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위에 선 사람이 칼자루 잡고 갑질하면은 을은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돈 줄 사람이 돈 주기 싫다는데 어떡할 거야.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여론도, 팬들도 구단이 아닌 선수 편에 서서 선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이 다 선수 빙의해 갖고, 이럴 때는 또 네가 구단에 빙의해 갖고 뭔 돈 욕심이 그렇게 많냐, 그냥 싼 값에 계약해라, 이래버리는 경우가 많죠. 답이 없습니다. 공정 여론이 1도 없다. 그냥 싸게 계약해라 임마. 이게 지금 주된 여론이라 조성우로서는 참 답답하다. 근데 기아도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 출국인데 진짜 사인 못한다, 그럼 또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 시대 적당히 좀 하고 계약해야 선수가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너 왜 계약 안 해? 기아도 지금 민심이 싸늘하기 때문에 마냥 똥배짱을 부릴 때는 아니다. 2년 계약을 원하고 있고, 조상우가 2년 계약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조상우가 원하는 2년 후에 완전 자유계약 신분, 과연 이걸 기아가 해줄까 싶은데, 기아가 이걸 안 해주면은 2년 계약이 끝난 후에 조상우는 기아 타이거즈의 연봉 조정 신청자 신분이 되죠. 이게 참 한국 FA 제도의 이상한 점입니다. 선수는 그래? 내 장기 계약을 좀 큰 계약을 받아내기 어렵나? 그럼 내가 짧게 계약하고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끌어올려갖고 다시 시장 나가서 큰 돈 받아.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다시 FA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또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이게 석원창이 FA 3수란 이유가 이거죠. 안팎으로 들리는 소문을 종합하면 계약 기간은 2년이 유력하고요. 2년 옵션이 아주 옵션이 정말 그냥 가득가득한 한 25억대에서 30억대 계약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30억을 안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홍건희, 화순의 아들, 두산에서 마무리 투수까지 했다가 최근 2년 퍼포먼스가 내려왔죠. 데뷔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 했습니다.
두상도 있었고요. 두상과 2년 15억짜리 옵션이 있었는데 아웃을 선언하면서 완전 자유계약 신분이 됐습니다.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가 없는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야, 근데 연평균 7억 원 이상의 오퍼라는 팀이 없었다. 이 완전 아시아 쿼터의 직격탄을 지금 맞은 거죠. 모든 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불펜 투수를 추가하니까 홍건희 정도 되는 매물이 인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입질이 사라졌어요. 홍건희가 뭐 기량 부분이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다르겠지만 선수의 뭐 인성이라든지 경기에 임하는 태도, 뭐 훈련 태도 이런 걸로는 흠결이 없는 선수예요. 뭐 그냥 파도 미담밖에 없는 게 야, 야구밖에 모른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홍건인데, 야, 나이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선수가 시즌 지금 한 시즌 7억 8억 정도의 오퍼도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뭐 고향팀으로 돌아오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기아와의 계약이 확실해 보이고, 홍건희는 보상금, 보상 선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뭐 투수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돌아오는데. 문제는 김범수다. B등급 선수예요. 보상금도 줘야 되고 25이내 그러니까 팀의 26번째 선수를 내줘야 되는데 뭐 계약금 뭐 연봉을 얼마 주든 그건 솔직히 내야 할 바 아니에요. 나 관심이 없어요. 김범수한테 기아가 얼마를 주냐? 관심 없다니까. 막말로 100억 줘도 난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뭐 팬들이야 최영우, 박찬호도 비싸다고 안 잡은 팀이 이제와 쇼핑질이냐? 욕하는 분들도 계신데 과거 무브먼트에 발목 잡혀갖고 현재도 놓친다면 그건 진짜 답이 없는 거야. 사실 그거만큼 바보 같은 게 또 없는 거죠. 맞잖아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 이 결단이 나한테 필요해. 그럼 움직이는 거죠. 시기는 아주 적절하다.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고 협상하던 팀들도 이제 자리를 걷는 모양새죠. 이제 장사 끝났고 이제 슬슬 가볼까?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단도 구단이지만 선수도 마음이 급하니까 매물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 싸다. 이보다 쌀 수가 없어요. 그럼 질러볼까? 김범수라는 투수가 커리어로 증명된 거는 사실 얼마 없어요. 25시즌 좌타자 원포인트로 이제 활약했는데 좌타 상대로 ERA가 1.15, OPS가 0.480 좋죠. 우타자 상대로는 ERA가 4.60. 이렇게 높아. 근데 OPS가 또 0.535로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닝당 출루율이 우타자 상대로 1.21인데 ERA는 높은데 OPS나 이닝당 출루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우타 상대를 15.2이닝밖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율 스탯이 신뢰도가 높지 않죠. 반대로 좌타자 승부는 31.1이닝을 했기 때문에 샘플이 많고 신뢰도도 높은 편입니다. 기아가 프랜차이저 역시 좌타자 원포인트 이준영에게 3년 최대 12억 계약을 안겼는데 김범수는 이제 올해 31살이 되는 선수고 부심 평균 구속이 147에서 148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예요. 거기에다 슬라이더 포크볼 꽤나 다양한 레퍼토리를 섞어 던질 줄 아는 선수거든요. 있으면 당연히 좋은 선수인데 26인을 한화에 줄 정도로 가치가 있냐 이제 이 부분에서 평가가 갈리는 거죠. 26인 예상 명단을 좀 한번 짜봤는데 지금 이 영입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말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제가 대충 짜보니까 1군, 2군을 오락가락하는 투수 유망주들 몇 명이 눈에 밟히긴 해요. 좀 아까워요. 근데 야수는 솔직히 한화 이글스가 탐낼 만한 애들이 기아에도 없다. 박정우요? 얘는 기아가 당연히 묵죠. 당장 이번 시즌이 끝나면 김호령이 FA로 풀리는데 한화도 워낙 최근에 투수 유망주들을 상위 픽에서 많이 뽑아놔서 딱히 우리 팀의 또 뭐 투수 자원들이 맛있어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야수 유망주보다는 투수 유망주 쪽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게 사실이다. 시장에 나오는 루머들을 종합해 보면 계약은 거의 근접한 것 같고 마음의 준비는 하는 게 좋다. 스프링 캠프 앞두고 그냥 시끌벅적한 게 이제 진짜 시즌 시작하나 보다 싶습니다. 오피셜이 뜨면 라이브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 안녕.